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오늘은 그냥 장이 그저 그렇죠. 한번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뜻밖의 여름 테마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어떤 기업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타를 하면은 수익률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올해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휴가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알고 계셨죠? 딱 하나 추석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4일이나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에게 백신 공급을 적극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를 포함해서 오늘의 경제 뉴스는 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6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되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테마주 선풍기 맥주 말고 이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하죠. 지난 주말 수도권이 30도 안팎의 찜통 더위를 겪은 가운데 요즘 덥긴 덥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여름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잘 알려진 선풍기, 빙과류 기업 등의 수혜도 예상되지만 증권가에서는 비교적 덜 알려진 새로운 여름 관련주를 주목하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빠르게 다가온 더위에 여름 관련주도 상승세에 올라탔는데요. 국내 선풍기 시장 점유율 1위가 바로 신일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기업도 들썩이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름하면 맥주 아니겠습니까? 하이트진로 그리고 롯데칠성도 소폭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여름하면은 당연히 아이스크림이겠죠. 그래서 빙가류를 제조하는 빙그레도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여름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 말고 딱 한 가지의 기업이 정말 특별하게 있다고 하는데요. 자, 비슷한 이유로 더운 날씨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다. 액체 탄산 및 드라이 아이스 국내 1위 기업인 태경케미컬이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드라이 아이스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지만 최근 들어서 배송 시장 활성화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그 수혜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길이 또 이제 도시락 같은 거를 배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냉동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 안에 항상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기릿이 그걸 보고 바로 떠올려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뉴스를 보고 나니까 맞아 드라이 아이스 들어있던데 이런 생각을 이제야 하네요. 자, 그래서 태경케미컬이 어떤 기업인가? 국내 드라이 아이스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하고요. 쿠팡,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오아시스, 푸드나무, 베스킨라빈스 등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로당 173원 수준이었던 판가가 올해 들어서는 261원까지 상승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렇게 판가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뉴스에 영향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5% 정도의 상승을 해내고 있는데 한 번쯤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은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기업이 있고 드라이 아이스 때문에 움직일 수 있구나, 이 정도는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두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드라이 아이스가 필요할 만한 그런 기사를 본다면은 태경케미컬을 바로 떠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기리분들, 숨겨진 여름 관련주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출발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이베이 인수전 내일 결판이 납니다. 신동빈 그리고 정용진 누가 웃을까?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신세계가 이기지 않겠나, 이런 시각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베이 코리아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는 내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사인 이베이의 연례 이사회가 15일 현지 시간에 예정되어 있어 이 자리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정확히 얼마를 제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IB 업계에서는 롯데가 3조 원 중후반대 그리고 신세계가 4조 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군요. 당초 이베이에서는 5조 원을 원했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둘이서 열심히 이베이를 인수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와 신세계 모두 자신이 인수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져가는 것만큼 막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승자는 단숨에 온 오프라인을 모두 잡고 뒤흔들 절대 강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패자는 경쟁에서 도태되는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온라인 시장에서 롯데와 신세계의 점유율 합쳐도 10%가 채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점유율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거물인 이베이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재기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롯데와 신세계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변수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향후 사업 전개 방식과 그 결과에 따라 인수가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반대로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하는데요. 신세계의 경우 이커머스 사업 확장 및 이베이 인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이버와 협공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에 성공한다면 신세계와 네이버의 사업 다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롯데는 사업 초반부터 독자적인 능력으로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베이를 인수한다고 쳐도 이커머스 사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나타내는 시선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롯데보다는 신세계가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시각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아마도 내일이면 발표가 날 텐데 근데 그때가 끝이 아니겠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 강자를 위한 첫걸음 누가 되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관련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겠죠. 자, 코로나 이후 초단타족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익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하네요. 자, 개인 투자자 20만 명의 지난해 3월 1일부터 10월까지 상장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해 코로나19 국면의 개인 투자자 투자 행태와 투자 성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 전체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18.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만 봤을 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존 투자자는 무려 18.8%의 수익률을 내보냈는데 하지만 신규 투자자의 수익률은 5.9%로 신규 투자자의 투자 성과가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자의 특징은 각 섹터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주식에 대한 보유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투자 경험이 부족하니까 야 그래도 카카오는 망하지 않을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대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포스코, 한국전력,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을 신규 투자자가 많이 사랑해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일평균 보유 종목수를 살펴보면은 한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의 비중은 20%, 그리고 한 종목에서 세 종목까지는 39%, 네 종목부터 10종목까지는 31%, 그리고 10종목 이상은 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잘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유명한 주식 격언이 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자, 기리분들도 보시다시피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죠. 그런데 그 건물에 관련된 기업이 HDC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기업이 정말 예상치도 못한 사고가 나니까 주가가 흔들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엔터주라면 어떤 연예인이 사고를 칠 수도 있고요. 또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유상증자, 시비 발행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쭉 떨어지는 그런 경험도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주식은 절대 예측이 불가능하고 100% 먹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산 투자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 투자자의 59%가 세 종목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 분산 투자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인 종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 먹어도 코 아니야. 자, 그리고 단타 얘기를 보자면은 전체 개인 투자자의 일중 거래 비중은 55.4%로 전체 거래 대금의 절반 이상이 일중 거래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일중 거래가 뭐냐면은 오늘 사고 오늘 파는, 그러니까 매우 단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 행태가 55.4%나 되고요. 그리고 특히 20대 이하 투자자 플러스 투자 자산 1000만 원 이하 투자자의 경우 일중 거래 비중이 각각 80% 그리고 76%로 극단적인 단기 투자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결과는 매우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레이더는 항상 그런 말이 있죠. 100명 중에 1명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저 길이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단타나 그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단타에 유명한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걸 보고 많이 공부했죠. 아, 이거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세상은 다 다르고 그날 다 분위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이 야 이거는 또 내려가는 사인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또 올라가고 야 이거는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내려가고 한두 번은 맞출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한 번 맞을 때 너무 크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손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더 무리하게 되고 결국은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걸 저 기릿이 직접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물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기릿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자, 그리고 특히 기릿분들 중에서 20대 이하 투자자 플러스 남성분들 단타는 조금 자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같이 통계 결과 봤던 거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남성분이나 여성분의 수익률을 보니까 압도적으로 여성분이 높았죠.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바로 단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은 이제 혈기가 왕성해서 단타를 많이 즐겨하죠. 항상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이거 단타 뭐 안 되겠어. 내가 이거 한번 조지고 올게. 이렇게 말하고 가지만 결국 조져지는 건 우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주식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 적용키로 했다고 하는군요. 광복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추석 그리고 설, 어린이날 이렇게 3개만
대체 공휴일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모두 가능하게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모두 토일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월요일에 쉴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달력을 보시면은 광복절 일요일, 개천절 일요일, 한글날 토요일, 성탄절 토요일이었는데 하지만 이거를 월요일날 쉬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일은 쉴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도 같이 쉬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품절대란 곰표 맥주 다들 드셔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흥행을 잇기 위해서 CU 레트로 수제 맥주 3탄 100양 라거를 출시한다고 하는군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일단 저 기릿이 곰표를 마셨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입맛이랑은 이건 좀 저는 약간 그 맥주 본연의 맛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향이 들어간 거는 딱히 안 좋아하는데 한 번쯤은 또 마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말에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U는 오는 17일 이너웨어 전문기업 BYC 그리고 오비맥주와 협업해 수제맥주 백양 BYC 비엔나 라거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랑 협업을 했나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BYC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속옷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BYC가 창사 초기에는 백양 마크를 썼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기리분들 중에서 그 백양을 보고 맞아 그런 걸 썼었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조금 나이가 드시지 않았나.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저거 처음 봐요. 자, 그래서 해당 상품은 붉은 호박색과 달콤하고 고소한 풍미가 특징이며 CU는 비엔나 커피처럼 부드럽고 풍부한 비엔나 라거의 거품이 BYC의 심볼 백양의 부드러운 양털을 연상시켜 이번 콜라보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3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곰표, 말표, 백양 이렇게 3개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 말표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한번 이것도 이번 주말에 꼭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곰표가 잘 팔린 것처럼 말표와 백양도 잘 팔릴 수 있을지 한번 기리분들도 마셔보시고 그거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어제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모센스 오늘이랑 내일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수요 예측 경쟁률이 116 잘못 본 거 아닙니다. 0 하나 빠진 거 아닙니다. 1116 아닙니다. 진짜로 116대 1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이런 것도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을 확률이 매우 높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리분들 청약을 하셨다면 청약을 취소하시는 게 조금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올라갈 확률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통계적으로 그리고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리분들은 수요 예측 경쟁률 116대 1 이거를 참고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정신 나간 군 화이자 대신 식염수 주사. 저도 이거를 어제 저녁에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고 야,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뭔가? 그냥 저 기릿이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걸 봤더니 이걸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저 기릿이 이 뉴스를 봤을 때 그런데 화이자랑 식염수랑 통이 다를 텐데 어떻게 그 실수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화이자는 0.45cc의 원액에다가 1.8cc의 식염수를 주입해 희석시킨 후에 접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식염수와 백신이 섞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군 의료진이 원액 잔량만 남은 빈 백신병을 3병으로 착각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즉 원액 잔량만 남은 병에 식염수만 주입한 후 군 장병에게 접종한 것이다. 사실상 백신 원액이 거의 섞이지 않은 물백신을 놓아준 셈인데 하지만 문제점은 이거죠. 누구한테 그거를 접종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투약 실수를 인지하긴 했으나 재접종이 필요한 장병 6명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은 그 장병들에게 모두 한 번씩 더 놓거나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면 추후 다른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이자와 식염수는 0.45 그리고 1.8cc의 식염수를 주입해서 희석시킨 다음에 접종이 된다고 하는군요. 자, 물론 사람이라는 거는 불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수라는 거는 누구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더 이상 실수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내용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 차량용 반도체 직접 만든다. 자, 기리분들 이 뉴스만 보시고 그렇다면 현대모비스의 호재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보시면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품귀 현상이래.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만들면 되게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자, 우리 올해 초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그렇게 부족하다 말이 나오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차량용 반도체에 뛰어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일단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바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때쯤 되면은 또 수급난이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플러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돈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에 뛰어들지 않았는데, 하지만 현대모비스가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현대모비스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은, 야,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든대, 그러면은 야,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품귀라고 하니까 가격도 비쌀 거고 그러면은 비싸게 팔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때까지 시간 또 오래 걸릴 것이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는 보통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거,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야, 이거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될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반도체 대란 여파가 커지자 현대자동차 그룹이 국내 반도체 수탁 생산 파운드리 업계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에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 반도체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과 파운드리 업계의 협업을 반기는 분위기다. 산업계는 이번 협업이 결실을 맺으면 그간 NXP, 네덜란드죠, 르네사스, 일본, 인피니언, 독일 같은 해외 기업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전략 물자로 떠오른 자동차 반도체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길이 열린다고 보고 있다. 또 이번 협업은 일본의 10분의 1 크기에 불과한 국내 차량용 반도체 업계가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 뉴스가 진짜 호재라면 오늘 주가가 올랐겠죠. 그런데 차트를 봤더니 야, 이거는 호재성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겠죠. 하지만 물론 이때까지 해외에 의존하던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우리나라가 직접 들어간다는 거, 이 부분에는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규 확진 374명 쭉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틀째 300명대인데요. 내일 또 300명대, 그리고 이번 주에는 300명대를 다지다가 다음 주에는 200명대로 쭉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일단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야, 백신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기리분들, 이제 코로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래요. 다음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 북한이 동의하면 백신 공급 적극 추진할 것. 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스트리아 비엔나 호프부르크 왕궁에서 판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한 오스트리아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코백스를 통한 북한의 백신 지원 계획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역할을 할 경우에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의 사이도 지금 슬슬 군부를 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대북 관련주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한 번쯤은 매수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 기릿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2천만 명 접종 예약 노바백스 백신 예방률 90% 얀센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자, 늦게 나와서 그런지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자사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이 90%가 넘는다고 14일 발표했다. 노바백스는 미국과 멕시코의 약 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실험 결과 전체 효능이 90.4%로 나타났고 곧 FDA에 긴급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와는 비슷한 수준, 얀센 백신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특이점은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부작용도 가벼운 두통과 피로감, 근육통 등으로 대부분 경미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한 개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목표가를 무려 83%나 올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SM, NCT 급성장 공연 재개 기대감까지. 자, 유한타주권은 SM에 대해 아이돌 그룹 NCT의 급성장과 공연 재개 기대감으로 향후 기업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46,000원에서 무려 84,000원으로 82%나 올려잡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엔터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는 지속적으로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빠르게 읽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NCT 드림의 형님그룹의 NCT 127의 음반이 올해 하반기 발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NCT 모멘텀은 연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코로나19로 움츠렸던 공연이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도 호재라며 자회사인 디어유도 하반기 코스닥에 입성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디어유는 8월, 9월에 공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며 디어유는 1대1 채팅 형태로 아티스트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플랫폼 디어유 버블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하는군요. 지난해 출시했는데 해외 이용자 비율이 68%에 이른다. 최근에는 JYP가 디어유 지분 23.3%를 확보하며 사업 협력을 예고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 자체도 좋고 그리고 자회사 디어유도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본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또 8% 정도의 상승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목표가를 엄청나게 높게 잡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60%에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부터 다이렉트로 거기까지 올라갈지 그거는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정도로 괴물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야, 이 정도면은 흠슬라, 두슬라가 아니라 에슬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대분들 SM 그리고 다른 엔터주도 있죠. 이런 기업들은 꼭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아직까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수가 끝났습니다. 기대분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